안녕하세요. 새로운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이 문제의 정의연에 대해서 한 곡지를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회계의 불투명성, 엉터리 회계다라는 것은 이 수입 지출 내역서의 연도를 불문하고 99 또는 999라는 반복적인 숫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입력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2017년에 그 수혜자들을 다 더하면 89명인데 실질적인 총 수혜 인원은 4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회계 자체가 너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정부와 지자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고보조금을 정의연한테 해줬는데 정부랑 지자체에서 19억을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가부에서는 16억을 지급했다고 해요. 엄청난 돈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무려 박근혜 시절보다도 46배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보조를 받고 모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회계가 엉터리라는 건 이미 드러났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찾아낸 자료는 제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소위 과거의 보수세였다는 그런 분들의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들이 비판 정신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여당 쪽에서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 반대쪽에서 비판을 하겠죠. 근데 제가 우연히 원일희가 맞나요? 이 성함이. 그런데 SBS 이전 논설위원인데 유튜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친일적인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잘렸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거는 근데 자료도 그렇고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짝짝 하더라고요. 논설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쫙 나열을 하는데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근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른 것도 좀 있어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가 2015년 12월에 이제 일본 정부랑 위안부 합의 체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10억엔이라는 돈을 출연을 했어요. 그게 한국 돈으로는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화해와 치유재단이 설립이 됐대요. 이 돈으로. 그래서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을 하고 유가족에게는 2천만 원씩 지급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수령자들은 34명인데 전체 생존자 인원은 47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에 수령을 거부하신 분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가지고 1억 원 수령을 거절하고 진정한 사과가 없다. 그러니까 사과가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내에서 1억 원씩 모아드리자. 그렇게 국민 모금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요, 어떤 할머니의 경우는 윤미향이 이 기금 1억 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다. 그렇게 지금 호소하시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기금, 한일 합의에 의한 기금 1억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윤미향이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종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민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꽤 많이 모였는지
그 나머지 할머니들이 1억 원씩 수령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수요 집회라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우면서 수요 집회를 매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인 돈으로 재단 운영도 하고 국내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을 하게 돼요. 현재 이 단체는 여가부 소속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어요. 근데 지난 4년간 49억 원이 이제 모금이 되었고 이 중에서 18%만 할머니들에게 전달됐고 현재 미사용 현금 자산이 23억 원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을 설명을 한 분이 그 SBS 전 논설위원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다른 걸로 찾아보니까요. 일본은 이렇게 위안부에 그 관련된 합의를 한 이후에 1990년대 중반부터 위안부에 관련된 기록을 교과서에서 지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교과서에서 이 내용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윤미향 씨가 주도해가지고 정의연이 있잖아요. 국고 보조금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돈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일본이 위안부 관련 기록을 교과서에서 지우는 데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 한국 내에서 돈 모기에만 열중하고 있고 자기 이너클럽이죠. 이너서클들을 위해서 쓰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 씨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재산 신고를 했는데 8억 3천만 원을 신고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와 그리고 이 시민단체 모금이라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서 모금한 거잖아요. 여지껏. 그리고 정부 보조금도 받고 그런데 자신들의 이너서클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일본이 위안부를 이렇게 기록을 교과서에 지우기 시작했는데 일본 내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자기 네들의 시민단체라고 그러지만 그 여가부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의 그 장학금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묵과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기록이 지금 일본 교과서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는데 아무 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김복동 할머니 이분 있죠? 이분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서 제가 우연히 또 보게 됐는데요. 이 김복동 할머니는 어떤 분인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무렵에 그 바로 1년 전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2018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장학금을 주라 그랬어요. 이 김복동 할머니는 누구한테 주라 그랬냐면 일본에 있는 그 조선 학교 그 학생들에게 너무 힘드니까 장학금을 주라 그랬는데 그것을 싹 바꿔버렸어요. 언제? 2018년에.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의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는 막 뭐 노쇠하시고 아프셔서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어떻게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겠죠. 그리고 어떻게 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1월 28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때 별세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전해에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복동 할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거고, 이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 모금이 들어왔는데, 그 계좌는 그 문제의 그 윤미향 이 사람의 개인 계좌였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돈에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이렇게 돈에는 열심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복동 할머니가 2016년에 이게 헌납을 해서 조선학교 학생들을 해서 장학금을 좀 해라. 근데 이거 보세요. 2018년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정의연이 다 운영을 하면서 조의금 들어온 거를 김복동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이 대상이 웃기는 거예요. 대상이 뭐냐면 장학금 대상이 조선학교 학생뿐 아니라 한국 내 시민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라는 새 규정을 만들었대요. 2018년. 이거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2019년도 작년에 200만 원씩 35명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그 속에는 정기현 이 단체의 이사의 자녀도 포함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의 대학생, 국내 대학생들에게 수여를 하게 됐대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김복동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끼리끼리 지금 그 자기네들 자녀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기가 막혀서 이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있잖아요. 근데 기부를 받아가지고 위안부 쉼터라고 그러면서 펜션을 뭐 펜션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근사한 집을 하나 지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부를 받아서 샀죠. 평화와 치유의 집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세상에 7년 동안 할머니들은 살지 않고 윤미향 씨의 부친이 혼자 거주를 하고 관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수련회 하면 고기 굽고 뭐 술판 파티도 하고 있다. 또 어떤 때는 펜션 영업도 한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대요. 이거 진짜 구리구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윤미향 씨는 뭐 가족이 전체 거기 들어가서 저기 상부상조를 하고 지냅니까?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윤미향 씨가 이렇게 이게 페이스북이겠죠? 그렇게 올렸는데 안성 힐링센터 이것과 같은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술 파티를 벌이는 젊은이들과 하는데 여기 보세요. 퍼미니스트라고 쓴 것 같은데 어쨌든 페미니스트 집단 여가부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끼리 그렇게 뭐 더 친밀감을 돈독히 하는 거죠. 세상에 무슨 이런 단체 운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그 후원금들과 기부금들, 정부 보조금들 그 명목이 불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건 이미 드러났잖아요. 엉터리 회계라는 건. 그리고도 윤미향 씨는 아버지, 남편은 출판사를 해가지고 뭐 연관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먹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가부가 여기 관련됐다는 거예요. 여가부라는 건 뭐예요? 페미니스트들을 키우는 그런 곳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김복동 할머니나 이용수 할머니 이런 분들의 희생자들을 위한 그런 재단이나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 자기네들 멋대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여가부를
키우기 위한 그런 대리 단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